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1424년 명령락 22년 무너진 도성을 북천 감력관과 두목 총패에게 개축하도록 성문도감이 계하다. 성문도감이 계하기를 함길도 북청부에서 맡아 쌓은 부분인 도성이 무너졌으니 청컨대 당초의 북청 감력관과 두목 총패에게 명령하여 기한 안에 서울에 와서 수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모자라는 구리를 걷어들여 주조할 수 있도록 호조에서 실행할 사건을 갖추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슴시에서 이미 주조한 돈 4,578관에 수용된 구리를 계산하면 35,765권이니 이 예대로 한다면 1만간을 주조하는데 구리 78,088건이요 10만간을 주조하려면 78만 1,877건이 소요되는데 현재 있는 구리가 1만건에 지나지 아니하니 비록 대장간 70군데를 더 설치한다 하더라도 구리가 없어서 주조할 수 없으니 구리를 걷어들이는 데 실행할 사건을 갖추어 아래에 기록합니다. 1. 경중 각 관청에 회계된 구리 9만 1천건 내에서 우선 3만 건과 상납과 노감석을 주전소로 보낼 것. 1. 시산이 각기 분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구리를 걷어바치고 주조된 돈을 계량하여 나누어 줄 것. 1. 경외의 관청구리 기명을 일체 모두 기한을 정하여 수납할 것. 1. 경외의 죄를 범하고 속전 바치는 자는 모두 구리로 속할 것. 1. 경외의 경 잃는 자나 무녀의 엽세는 구리로 차등을 두어 수납할 것. 1. 역대의 동전이 흩어져서 민간에 있는 것은 일체 모두 수납할 것. 1. 돈을 녹여서 구리로 쓰는 자는 사사로이 주전한 죄로 논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살인을 한 단양백성 장석대를 형조에서 법대로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단양백성 장석대가 고의로 살인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마땅히 묵배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6일 갑무신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표지 80권과 도련지 48권을 올리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말 한 필 등을 하사하고 백성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도록 하다. 말 한 필과 매 3마리를 양녕대군에게 하사하여 보내고 인하여 판 2천 현사에게 전지하기를 양녕으로 하여금 5일에 한 번씩 매를 놓게 하고 만약 지경을 넘거나 혹은 곡식밭을 밟아 손해나게 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치거든 즉시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실동으로 인해 시위패 별패를 보내지 말도록 강원도 황해도 등에 전지하다. 강원도 황해도 함길도 평안도 등에 전지하기를 근래 실롱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소식할 수 없으니 오는 9월 초 하루에 번상할 시군 별패를 올려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품질 좋은 달단의 암수 종말을 교육하여 번식시키도록 사복제조가 아래다. 전번에 함길도에서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된 것은 개원과 길이 통해 있었으므로 달단의 말과 교접하여 번식하였었는데 이제 개원과 통하지 않은 지가 이미 50년이 되었으므로 달단의 말이 절종하였고 또 제주는 비록 말을 생산하는 곳이지만 몸이 크고 성질이 순한 것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장래가 염려되오니 원컨대 경원 경성에 사는 사람을 시켜 동맥 가천모가 등 여러 곳에서 그들이 구하는 물건으로 몸이 큰 암수 종마와 교육하여 번식시키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동맥과 천모가에게 품질 좋은 달단의 암수 종말을 감령의 물건으로 그곳 국민이 사사로이 사는 것처럼 사들이고 곧 필수와 털빛과 나이를 계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6일 무신 6번째 기사 아내의 본 상전을 살인한 중 사룡을 형조해서 형벌을 주다. 아내의 본 상전을 못살한 중 사룡을 율에 따라 능지 처참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룡은 창녕 시위군 황사진의 비부였으나 아비를 구타한 산후 잉읍급을 못 배웠는데 함길도 한문부 사람으로서 처음에 잉읍금이 말을 낳아서 아비의 밭에 들어가서 벼를 뜯어먹으므로 아비가 나무라니 잉읍금이 노하여 아비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타고 앉아 발꿈치로 찼던 것이다. 발 뒤꿈치로 찼던 것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정포 또는 목면 등의 물건으로 가격 계산 표준을 정하도록 상정색에게 지시하다. 상정색에 전지하기를 동전으로 관을 짓는데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주의를 속지 않은 사람이 경가파산하여도 반드시 채우지 못할 것이요 너무 적으면 재물을 도둑질한 자가 그 물건의 수요가 비록 적어도 반드시 사형에 이를 것이니 진실로 염려되는 바이다. 예전 제도를 참고하고 수년 동안의 물가를 상고하여 요량하여 관을 짓되 혹은 정포 혹은 목면 등의 물건으로 그 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을 만들어 경중이 적당하도록 힘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처녀 7인을 의정부와 육조판서 지신사가 선택하다. 전번에 선택하지 아니한 처녀들이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동서반 각 품간에게 품동을 차등 있게 거둬들이도록 호조에서 아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동서반 각 품간에게 품동을 차등 있게 거둬들이되 정중 1품은 10건, 정중 2품은 9건, 정 3품은 8건, 종 3품은 7건, 정종 4품은 6건, 정종 5품은 5건, 정종 6품은 4건, 정종 7품은 3건, 정종 8품은 2건, 정종 9품은 곤품과 곤무는 1건, 전함 정종 1품은 9건, 정종 2품은 8건, 받은 전함 정 3품은 7건, 종 3품은 6건, 정종 4품은 5건, 정종 5품은 4건, 정종 6품은 3건, 정종 7품은 2건, 정종 8품은 1건, 정종 9품에는 곤무에 이르기까지 8량 중 밭을 받지 않은 전함 정종 3품은 5건, 정종 4품은 4건, 정종 5품은 3건, 정종 6품은 2건, 정종 8품은 1건, 정종 9품과 곤무는 8량 중 녹을 받고 치사한 정종 1품은 9건, 정종 2품은 8건, 녹을 받은 금교자헌 이상은 7건, 가선 이상은 6건, 참외는 5건, 녹을 받지 않은 치사한 정종 1품은 8건, 정종 2품은 7건, 녹을 받지 않은 금교자헌 이상은 6건, 가선 이상은 5건, 참외는 4건, 3품은 3건, 4품은 2건, 5품은 1건, 6품은 10량 중, 7품은 9량 중, 8품은 8량 중, 국무당은 9건, 전이 국무당은 8건, 송악무당은 8건, 덕전무당은 6건, 삼성무당은 6건, 내성무당은 8건, 가망무당은 9건, 무당은 1건, 삼경사의는 8건, 부경사는 6건, 전이 상경사는 6건, 경사는 3건, 외방의 관경사는 2건, 경사는 1건, 당문여는 2건, 문여는 1건, 각 관청의 수령, 교관, 검률, 교유, 도성, 역성, 관성, 만호, 천호, 염장관은 각기 상관에 따라
서울에서 수납하게 하고 예방에 항거하는 산품 이하의 각 분간과 문여의 없애는 각기 그도 감사가 공문을 보내어 수납하게 하고 납입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역시 모두 수납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9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처녀 10인을 감독해 뽑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계집종과 양민 사이의 자식은 양민이 되지 못하도록 이조판서 허조가 청하다. 공사의 계집종이 양민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실동으로 인해 모든 관의 토목공사를 중지하게 하다. 공조에서 전지하기를 근래의 실동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계가 소식할 수 없을 정도이니 각도의 각간 성곽과 창고 이외는 일체 영성과 이미 점등의 교지를 내려 공청 아문이나 객사나 향교를 짓는 등 무릇 토목에 대한 일은 모두 다 정지하여 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각부의 학당 교관은 늘 출근하여 동몽들을 가르치도록 이조해서 계하다. 동몽들은 반드시 스승이나 어른들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가히 제주를 성취할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각부 학당에 교훈하는 법을 교수하였는데 마땅히 분음이라도 아껴서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있고 그 교관은 번을 돌려가며 숙직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들 때까지 강의하고 권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있으며 학관이 파살하여 물러간 뒤이면 동몽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장난하고 떠들며 글 읽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학관 한 명에게 조석 식사를 공복하여 차례를 돌려가며 온종일 앉아있게 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고 고찰하라고 말한 것이 있었으면 그 법이 세운 것의 엄격하기가 이와 같거늘 이제 학당 교관이 혹은 조정의 조회를 정지하거나 혹은 제전에 참여하거나 또는 아문에 가는 날이거나 휴가 맡은 날로 하여 앉아있지 아니하여 동몽이 배움을 패하는 날이 많게 되어 혹 배우다가 말다가 하여 그럭저럭 소일하니 법을 세운 본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부의 학당 교관은 조회를 정지하거나 휴가 받는 날을 논하지 말고 늘 출근하게 하고 또 아문에 가든가 제전에 참여하던 뒤에는 반드시 또다시 나 앉아서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0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왕실의 외가 분묘는 그 소지한 고을의 감사만이 수보할 수 있게 하다. 전지하기를 함길도 각 고을이 안장된 왕실의 외가 분묘는 이후로는 수보할 곳이 있으면 각기 그 소지한 고을에서 감사에게 전보하고 택일하여 수보하고 그 자손을 시켜서 수보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고 편전에서 정사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재양에서는 양이나 돼지는 거세한 것을 미리 기르도록 예조해서 계하다. 지난 경자년에 사신으로 온 예부낭중 조양이 받아들어 가지고 온 공정대왕의 사제 희생과 계면년에 예부낭중 양선이 받들고 가지고 온 태종 공정대왕의 사제 희생을 모두 거세한 양과 돼지를 썼으므로 그들을 접대하던 의정부 참산 황희가 묻기를 희생을 어찌하여 거세한 것을 썼냐고 하니 양선이 대답하기를 숫짐승은 비리기도 하고 살찌고 크지도 않으므로 무릇 원구단이나 종사의 제사에는 우생 외에는 모두 거세한 것을 쓴다 하고 견마여 희생을 선택하여 미리 기르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였고 그 후에 판서 신상이 사신으로 갔을 때 예부에 질문하기를 제사에 거세한 희생을 쓰는 것이 몸뚱아리가 완전한 것을 전이라고 하고 한다는 뜻에 어긋나지 아니한가 하니 주사 진준이 대답하기를
지체에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결하고 살찌고 기름지게 하려고 거세하는데 무엇이 완전하지 않다고 혐의할 수 있겠는가. 순놈 같은 것은 비단 재앙이나 어선에 쓰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역시 먹지 아니한다 하오니 중조의 제도에 따라 크고 작은 재앙에 쓰는 양이나 돼지는 모두 다 거세하는 것을 미리 기르게 하고 그 거세한 불알은 문공가래의 양복의 주석에 물어 제사 지내는 고기에 내려오고 고기에 오려내고 그 나머지는 가죽이나 털 같은 것까지도 밟아 더럽혀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제도에 따라 즉시 묻어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년 세종 6년 8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동지 춘추관사 윤회가 교정하여 편찬한 고려사를 올리다. 그 서문에 말하기를 역사의 법은 예부터 있었다. 당나라와 오나라 쪽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니 여러 서책을 살펴보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열국의 사관이 각기 그때의 일을 기록하여 뒤에 편찬 기술하는 자가 상고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저 한 구조 같은 이는 관중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서 진나라의 문적을 거두게 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위에 오르자 위증을 명하여 수서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전 세상의 쇠하고 흥한 연구를 거울 삼아 뒷임금이 착하고 악한 것을 본받고 반성하게 함이니 이른바 나라는 가히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어찌 참말이 아닌가. 공경히 생각하면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처음에 즉시로 봉하백 정도전과 서원군 정총에게 명하시어 고려국사를 편찬하게 하시니 이에 각 왕의 실록과 금교 시중 문인공 민지의 강목과 시중 문춘공 이재현 사략과 시중 문정공 이색의 금경록을 채집하여 모아서 편집하여 좌시의 편년체에 모방하여 3년 만에 37권이 성취되었으나 살펴보건대 그 역사가 잘못된 것이 꽤 많았으니 법례 같은 것에 있어 원종 이상은 일이 많이 참람되었다 하여 간간히 추후로 개정한 것이 있었으니 우리 조상전하께서 총명하시고 학문을 좋아하시고 고전과 서적의 뜻을 두셨으므로 이에 우의정신 유관과 예문관 대제학신 병계란과 신윤회 등에게 명하시어 거듭 교정하여 개정하여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라 하시니 영락 21년 11월 28일에 신관이 말씀을 올리기를 전조의 태조로부터 내려오면서 모두 종이라고 칭한 것은 참남한 일이었으나 해종 정종이 모두 묘호였는데 이제 새 역사에서 해왕이라 정왕이라 개칭하여 묘호로서 시호인 것처럼 만들어 진실을 잃은 것 같사오니 실록에 따라 태조는 신성왕이라 하고 해종은 의공왕이라 하고 정종 이하도 모두 본래의 시호를 쓰게 하면 그의 사실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하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날에 신회가 경년에 입시하였을 때 친히 오금을 받자왔으니 말씀하기를 공자의 춘추는 난면하는 권리에 부탁하여 한 임금의 법칙을 이루려고 하였던 까닭으로 5초에 참남하여 왕이라 한 것을 깎아서 자라하고 성풍을 봉으로 장사하게 한 것에는 왕을 말할 때 천왕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붓으로 깎아내리고 빼앗은 것은 성인의 마음에서 제정하였으나 좌시가 전을 짓는 데 이르렀으나 오나라 초나라와 월나라에 한결같이 왕이라 자칭한 것을 조차 왕이라고 써서 일찍이 고친 것이 없었고 주자의 통감 강목 같은 데 이르렀으는 비록 말하기는 춘추에서 법을 본받았다고는 하나 그 분주에는 참남하고 거짓된 나라이나 도적질하여 표절한 명호라도 모두 그 사실대로 조차 기록하였으니 어찌 기사의 법례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한다. 이제 붓을 잡은 자가 성인의 붓으로 깎은 본뜻을 엿보아 알지 못하였은즉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하여 그대로 쓰면 칭찬하고 깎아내린 것이 자연히 나타나 좋기 후세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전대 임금을 위하여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상소리 추후로 고쳐 그 진실을 잃게 할 수 없는지라. 그 종이라 한 것을 고쳐 왕이라 한 것은 가히 실록에 따라 묘호와 시호의 사실을 없애지 말라. 법례를 고치는 것은 이것으로 표준을 삼으라 하시니 신등이 공경하여 명철하신 명령을 받고 드디어 원종 이상의 실록을 가지고 새 역사와 비교하여 종을 고쳐서 왕이라 하였고 절일을 생일이라 하였고 초서를 교서라 하였고 짐을 여라 하였고 살을 유라 하였고 태우를 태비라 하였고 태자를 세자라 말한 것은 유는 다시 당시의 실록 옛 문귀를 쫓았으나 편찬하기를 이미 끝내매 사적이 대강 완전하여 책을 펴면 권하고 징계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지라.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사마자장이 세상을 초월하는 기계로 석실의 글을 뒤져서 사기 130편을 편찬하였는데 누를 것은 누르고 높일 것은 높이고 버리고 취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나 반드시 저 소손이 그 빠진 것을 첨부하고 사마정이 그 잘못된 것을 구해준 뒤에 그 역사가 완비되었으니 자장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그 아래 되는 자로서 어찌 깎아 바르게 하고 잘못을 고칠 자에게 기대함이 없겠는가. 역사를 짓는 것의 어려움과 교율하고 교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전하의 생각하심이 깊으신지라. 면대하여 명령하심은 의의 독단에서 나왔으니 명백하고 정대함이 보통 천박한 소견으로는 그 가와 끝을 청량하지 못할 것이라. 삼가 손을 잡아 머리를 조아리고 붓을 들어 글로서 써서 청머리에 실어서 뒤의 군자로서 이것을 읽는 자에게 구하노니 마땅히 자세하게 생각하라 하였으니 동지 춘추관사 윤회가 지은 것이다. 세종실 25권 세종 6년 8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표지 442권과 도른지 44권을 진언하여 올리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 당상과 대간 각 일명의 시위 아래 추석제를 헌능해서 지내다. 의정부와 육조 임금이 청담복과 오각대 차림으로 추석제를 헌능해서 지냈는데 의정부와 육조 당상과 대간 각각 한 명이 시위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주전할 구리를 각 사에서 수납하고 수납지 않으면 2배로 징수토록 호조에서 개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경외의 각 분간이 바치는 주전할 구리를 사슴시 한 곳에서 수납하기 어려우니 일이 수월한 각 사이에서 날짜를 정하고 수납하게 하되 그 정한 날짜를 바치지 않는 자와 서울과 외지에서 서로 미루고 바치지 아니하는 자는 배로 징수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밖에 계달할 일은 성전색에서 면대하여 계달하도록 성정원에 전지하다. 성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밖에서 계달할 일은 숙배 같은 작은 일 외에는 모름지기 성전색에서 면대하여 부탁해서 계달하게 하고 사알을 시켜 간접으로 전해서 계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교지를 전하는 것도 역시 모름지기 성전색이 친히 전한 연후에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혹시 성전색이 안의 교지를 바꿔서도 친히 스스로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고 사알을 시켜 대신 선포하거나 혹 대언사에서 계달할 일을 즉시 친히 오지 않더라도 들어와 계달을 받아서 수시로 곧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추석제를 광효전에서 처음으로 풍악으로 거행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추석절에 광효전에서 거행하였는데 처음으로 풍악을 잡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한능과 오늘의 제사에 비록 작은 절차이긴 하지만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이 거행하였으니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 하였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진재미를 도둑질한 채세운을 못빼다. 처음에 세운이 덕천고을 수령이 되어 관가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계산하면 작물이 40관이요 김인에게 줄 진재미를 감한 것은 작물 50관이므로 이에 헌사에서 탄핵하여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재미를 도둑질하여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였으니 다른 작물 먹은 관리와 비할 것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목베게 하였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5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려 강원도 이천현과 함길도 문천군 등의 화곡을 손상시키다. 경기도 상령 양주에 우박이 내려 화곡을 손상시켰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회와 정사를 보고 신하들과 작은 술자리를 베풀다.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인하여 조회에 참여하여 아랬던 여러 신하들과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6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그 을가합이 흠차 김승에게 협박하여 황제가 준 물건을 일부 받다. 함길도 도질제사가 개하기를 경훈백호 김자춘과 통사 홍대 등이 사변을 정찰하라고 돈맥 가천모가의 처속에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겸진 올적합 그 을가합이 아들 4사람과 부하 30명을 거느리고 동맥 가천모가의 집에 와서 흠차 김성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을가합이 성에게 질문하여 말하기를 황제가 나에게 준 물건은 마땅히 나에게 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화를 당겨 성을 소려하니 성이 말하기를 내가 황제의 성질을 받들고 양목다부를 초유하려고 왔을 뿐이요 너에게 주는 물건은 없다 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살해될까 두려워하여 목면세필 광초 한 필 바늘 한 100개 주홍 한 봉 백합 한 100개 활줄 한 벌 필단 천릭 한 벌을 준 뒤에야 그 을가합이 화를 놓고 제 내 아들을 위하여 물건 줄 것을 강요하므로 김승이 부득이하여 각기 목면세필 주홍 한 봉 바늘 100개 백합 100개 활줄 한 벌씩을 주었더니 바꿔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6일 모 세 번째 기사 상전을 구타한 종 막동과 김강을 형조에서 못빼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본 상전을 구타한 종 막동과 김강을 못빼었습니다. 아니 충청도 정안현에 거주하는 김승도의 도망한 종이었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가 진상한 새우젓을 수요를 갖추어 저장하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황해도 감사가 진상하에 올린 붉은 새우젓에서 특히 정결한 것을 가려서 저장해두고 그 수요를 갖추어 아래라 하였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술령된 자기 공장 2명을 본도로 보내어 가르치도록 공조에서 개하다. 공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에 원래 자기 굽는 공장이 없어져 중국 사신이 오고 갈 때 지응할 기명이 매우 불결하게 되었으니 충청도 각 고을에서 제주가 숙련된 자기 공장 2명을 본도로 보내어서 구워 만드는 것을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8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동서의 양부 학당에서 채소밭 120부를 호조에서 주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동서의 양부 학당이 설립된 지 오래지 아니하므로 채소밭을 받지 못하였으니 남부 학당의 예의에 따라 각기 채소밭 1결 20부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안변에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8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명화 강도 김영씨와 장수를 형조에서 목배다. 형조에서 하기를 명화 강도 김영씨와 장수를 목배였으니 평안도 중화군의 도적이었다. 본 상제는 모살 한종 김질동과 구망을 목배였으니 제주 진무 함인덕의 집종이었다. 아내를 모살 한종 송존자를 목배였다. 처음에 존자가 수원의 기생 우화향과 간통하였었는데 그 아내 효도가 서울집에 있는데 옷이라든가 장식품이 꽤 화려하였음을 빼앗아 우화양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어찌할 계책이 없었으므로 하루는 하인과 말을 보내어 아내를 속여 말하기를 상전댁에서 그늘에 굿을 하려고 하니 불갑을 와야 할 것이라고 하므로 아내가 이를 믿고서 화려하게 차리고 상전의 집으로 가는데 존자가 길에서 마중하여 사람 없는 곳에서 옷과 장식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서 구렁에다 버렸는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다. 그 일이 발각되어 존자가 배임을 당한 것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8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경자년에 진상한 종이와 이번에 진상한 종이를 같이 예조에서 보관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지난 경자년에 진상하여 올린 종이 35,000장에 남은 종이 400장과 이번에 진상하여 올린 종이 25,000장에서 남은 종이 320장을 봉하여 쌓아두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맹자를 강하여 끝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북청부에 벌레가 생기고 갑상군과 평안도 강계부에 서리가 내리다. 함길도 북청부에 벌레의 빛깔인 석잠을 자고 난 누에와 같은 것이 생겼고 갑상군과 평안도 강계부에 서리가 내렸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자혼에서 시위한 여진 김유 시은가에게 집, 노비, 의복 등을 사급하다. 가재와 안장가축 말과 양료를 사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개하여 사람을 때려 죽인 종 두얼언을 목배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처음으로 시전을 강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경기 유우사 관내의 처녀를 선택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흉년에 대비해 일정한 수량의 도토리를 예비하도록 하다. 호주에서 개하기를 농사가 흉년이든 각 고을에 구황할 초식은 정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많을 때에는 이를 전폐하게 이르고 적을 때는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오니 지금부터 대호에 있는 60석 중호에는 40석, 소호에는 20석, 잔호에는 10석으로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도토리를 예비하게 하고 농사가 비교적 잘된 각 고을은 반드시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적당하게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판진주 목사 이안우의 졸함으로 부의를 내렸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외의 포로이던 중국인 맹두보, 손기 등 남녀 6명을 요동으로 보내다 중국의 종이를 진언하러 가는 뇌진간 공조차 및 박관이 하직하였는데 종이 궤적이 모두 158개이었다. 모관과 옷 한 벌, 갓신, 약품을 내려주고 잇따라 통사, 중군, 부사직 예금을 시켜 외에게 포로되었던 중국 사람 맹두보를 압송하여 요동으로 보내게 하고 통사 조총좌를 시켜 포로되었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송기 등 남녀 모두 6명을 요동으로 보내게 하고 맹두보와 송기 등 7명에게 각기 옷 한 벌, 갓신, 허리띠, 빗, 모시와 마포 각 한 벌씩을 주었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0일 임술 6번째 기사. 평안도 갓거울에서 서리가 내려고 늑곡식이 상하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첫번째 기사.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두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세번째 기사.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네번째 기사. 강무할 때는 정부 임명 병조 대간만이 그 외에는 병조와 한가한 대신이 다르게 하다. 임금이 영의정 유정윤과 자의정 이원을 불러 이르기를 육조 당상이 혹은 외지에 관찰사로 나감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갖추지 못하였는데 봄가을 강무할 때 육조로 하여금 어가를 따라가게 하면서 혹시 사무를 패할까 염려되니 이후로는 강무할 때는 정부 임명과 병조와 대간만이 어가를 따르게 하고 문 밖에 나가시는 작은 거동이면 다만 병조만이 어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것은 경들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 의사를 경들에게 알리는 것뿐이다 하니 정인과 원이 대답하기를 황제는 비록 문 밖에 거동하는데도 육부를 모두 호종에 따르게 하오니 임금의 거동을 경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가가 밖에 가 계신데 신료들이 편안하게 안에 있는 것은 도리에도 미안합니다. 신료들은 모두 어가에 따르게 하고 이것으로 후일의 법을 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대신으로 호종하게 따르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 광패한 인군이 대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법도 없이 놀면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연과 원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 법을 세워놓으면 뒷사랑의 중주일 것 같으면 가히 이에 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신과 같이 가지 아니하였다가 혹시라도 임시로 의논할 일이 있다면 누구와 같이 결정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문 밖에 거동할 때는 임시에 한가한 대신과 같이 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다섯번째 기사. 법령을 어기더라도 현임관리 외에 인민의 자범은 형벌을 조심해서 내리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대명률의 제서 유위조에 이르기를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을 어긴 자에게는 형장 100대요 그 본뜻을 잘못 알고 시행한 자는 3등을 감한다 하였는데 율문의 본뜻은 다만 관리로서 받들어 행할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보통 사람으로서 법을 범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늘 근래의 법관이 이유를 시행하는데 모두 그 본뜻을 잊고서 무릇 한때의 잘못으로 왕의 교지로 검한 법령을 범한 자를 의례제서 유위율로 판결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예전 어진 임금들의 형벌을 쓰는 목적은 형벌을 범하는 자가 없어지기를 기하였는데 어찌 차마 무식한 백성을 중하게 법에다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태형 한 대나 곤장 한 대라도 만일 그 중도를 이룬다면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는 것이 혹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니 지금부터 왕의 교지로서 금지하는 법령을 범한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받들어 시행할 현임관리 외에 대소 인민의 자범은 각기 그 사건에 당한 본율로 취재하여 판결할 것이고 전과 같이 비부나 실입이 있게 하지 말고 한결같이 예전의 법률을 제정한 본뜻에 따라 과인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지극한 뜻에 합치되도록 하라 하였다. 비부는 명백한 법조문이 없을 경우에 그에 가까운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것이고 실입은 법조문보다 과중하게 잘못을 판결하는 것이며 법조문보다 가볍게 잘못 판결한 것을 실출이라고도 한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여섯번째 기사. 손실경찰관을 시켜 각 거울에 세울 제 은을 조사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각도 각 거울에서 수축한 제 은은 신축년에 법령을 세워서 손실경찰관을 시켜서 검찰하였었는데 이후로는 다시 거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금년에 손실경찰관을 시켜 자세히 검찰하여 문부를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7번째 기사 유민이 너로 갑진년에 수납할 것을 조절하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강원도는 해를 거듭하여 실롱하여 사람들이 요리하니 민생이 염려된다. 각 고을의 공안에 기재된 공물은 각사에 명령하여 1년 동안 지출할 것과 현재의 수량을 계산하여 갑진년에 수납할 것을 적당히 경감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개해 8번째 기사 부족한 군량 및 운송을 독촉하는 한길도 감사의 보고문. 지난 7월 28일 험차 지휘 김성희, 통사 황현 등 9명을 보내 지휘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다 운송해 보내지 못한 양미 78석을 독촉하였는데 그 차부의 험차 지휘 김은 초유하는 일로 그일에 칙령을 받들기에 관군을 거느리고 백산 동쪽 알목화 등지에 와서 반역에 나아간 관군 양목다볼 등을 초유하라 하심을 조회하여 알았다. 이를 공경이 받들어 가는 곳마다 다부여 알리고 현재 동량의 차부를 머물러 초유하는 이외에 관군이 급작스레 양실이 핍되었으므로 이미 공문을 발송하여 조순국 경성절제사에게 보내어 전달하여 빌어가게 한 뒤에 이어 경찰 선위사 유계문의 관하 백성이 보내온 양미 72석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운송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관군이 전번에 보낸 쌀은 곧 먹어 없어질 것이니 만약 재촉하고 독려하지 아니하면 진시로 임시하여 식량이 결핍되는 불편이 있을까 염려되오므로 다시 재촉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여 이로써 전의하여 백호, 왕기 등을 보내어 차부를 가지고 가게 하니 도착하는 날로 즉시 원래의 사리에 조차 보내지 아니한 쌀을 수량대로 급속히 인부를 보내어 성화같이 운송해서 영문에 도착하도록 시행하되 청컨대 더디고 그릇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쌀 78석을 운송하여 보냈는데 군인 50명을 동원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9번째 기사 구주의 작조 자사 평상가가 소목 유황 정향 곽향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소목 1,000건, 유황 1,000건, 정향 50건, 곽향 30건, 백단 15건, 서각 3개, 금란 1필, 상하 1개, 구리 200건, 납 20건을 바쳤으므로 정포 340불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10번째 기사 일본군 태제부 종우마 금강수 무쇠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11번째 기사 축주자사 등원 만정이 금란 비단 관견 등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금란 1필 비단 1필 관견 2필 생초 10필 접는 부채 100자루 빈랑자 10건 토황 20동 호초 10건 서각 2개 주반 크고 작은 40편 구리 500건 동소방 150건 홍초 101필 홍초 1필, 대도 10자루, 황단 5근을 바쳤으므로 정포 550불을 회사로 주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12번째 기사 진상에 올리는 연호와 대구의 알제시 간이 맞도록 때에 맞춰 담그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경상도 강원도 함길도 감사가 진상에 올리는 연호와 대구의 알제스는 9월 10월간의 진상에 올리게 하고자 하니 모름지기 간이 맞게 하여 정밀히 연구하여 담가서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1일 개해 13번째 기사 형조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과 상전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인을 능지처사하다. 평안도 명산에 거주하는 군인 이막동의 아내 보배가 그 남편을 끓이고 싫어하여 병난 것을 틈타서 목 잘라 죽인 죄와 경상도 함창에 거주하는 전능직이 김격의 집종 이봉이 격의 아들 김장복을 때려 죽인 죄는 율에 의거하며 능지처사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2일 갑자 첫번째 기사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0일 갑자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김용 이원 김난을 목배다. 용은 경상도 진주의 죄수요 원은 전라도 영광의 죄수요 나는 강원도 금성의 죄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표지 54권과 돌연지 33권을 진상하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천주사로 갔던 총재 이천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부 6조를 거친 인원 외에 벼슬 받은 이가 조사를 보내어 숙배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개하기를 이 앞서는 벼슬을 받은 이 인원이 대간의 집에 몸속아서 세계야를 친히 고하였으므로 조사에 서경할 때 지체됨이 없었는데 대간의 집에 사람들이 사설에 통문하는 것을 검한 뒤부터는 새로 나와서 벼슬하는 자의 선대의 계통을 빈가에 상고할 길이 없어서 혹은 50일 되어도 나와서 숙배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는 매양 비점을 내린 후에는 일찍이 대나 성이나 정부 6조를 거친 인원 외에는 벼슬 받은 사람이 4조의 기록을 갖춰 작성하여 대성에 보내어 빈고해서 나와 숙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경은 관직에 새로 임명되어 임금에게 사언 숙배하는 것을 조사라 하며 새로 임명된 사람의 문벌 이력과 부, 조, 정조, 외조의 내외 사조 및 처의 사조를 사헌부 사관원의 대관들이 조사하여 결점이 없으면 서명하여 임명에 동의하는 것을 서경이라 한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수확된 기장 17석 3두에서 3두는 쌀로 진상하고 17석은 종자로 대비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전농시 동서적전에서 수확한 기장 17석 3두 내에서 3두는 쌀로 찌어서 진상하게 하고 17석은 저장해 두어 오는 해 종자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과천의 국고 쌀 25석을 양녕대군에게 구워주고 가을에 벼로 환수하게 하다. 경기감사에 전지하기를 과천에 있는 국고 쌀 25석을 양녕대군에게 구워주고 가을에 벼로 환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친척을 모살한 죄인에게 벌을 내리고 관련된 중지현은 방면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전라도 순천부의 이름이 승재라고 하는 자가 있어 진례의 남편인 성군 주복래의 집에 덧붙여 살았는데 나이가 많고 눈이 멀은 데다가 또 미치기까지 하였으므로 복래가 싫어하여 아내 고읍주와 의논하고 버리려 하는데 중지연이라는 자가 집에 오니 속여 말하기를 우리 아저씨가 늙고 병든 것을 괴롭게 여겨 분신할 것을 원한다 하니 중이 말하기를 살아서 분신하면 내세의 복을 받는다 하므로 복래 내와 그 아들 주동보승이 함께 나무를 쌓고 승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지연을 시켜 불경을 외기하고 태워버렸습니다. 유를 안찰하건대 주복래하고 업주의 죄는 심화복 이상의 친척을 모살하였으니 목배하고 주동보승은 따라서 협력하였으니 교회에 해당하고 중지영은 요망한 말을 지어낸 죄로 목배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명하기를 지연의 범죄는 은사전에 있었으니 방면하고 주동보승은 장 100에 유 37에 처하고 주복래 아내 고읍주는 율에 따라 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함종 죄수인 산업이 물가이 매업금 김간을 목배다. 형조에서 개하여 강도질한 산업 물가이와 매업금 김간을 목배했으니 모두 다 평안도 함종의 죄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8번째 기사 아비를 때린 김신일을 목배다. 신일은 평안도 정주에 거주하는 전 낭장 김을현의 아들이었는데 아비가 기장 피 밭에 소출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욕하며 때렸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6일 무진 9번째 기사 좌부대원 이대를 헌사에서 탄핵하다. 이날 지신사 곽존중과 우대원 김맹성과 우부대원 이대와 동부대원 정흠지가 원에 있으면서 식사할 때 당하였는데 장령 양활이 계본을 내고서 대궐들에 섰는데 대언이 별가를 시켜서 식사하는 중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 뒤에 술이 취하여 잊어버렸다가 저물 때야 깨닫고서 이대가 나가서 계본을 받았으나 또 인사도 하지 않았다. 활이 노하여 본부에 고하고 별가를 잡아다가 공수를 받고 이날 탄핵한 것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7일 기사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7일 기사 두번째 기사 헌사에서 탄핵한 곽존중 김맹성 이대 정흠지를 불러 꾸중하고 출사를 명하다. 임금이 곽존중 김맹성 이대 정흠지를 앞에 나오게 하고 정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그대들이 각각 제 직무에 삼가서 잘할 줄로 알았는데 이제 그대들의 소위를 보니 내가 잘못 알았다. 대가는 내가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터인데 어찌하여 그런 무례를 하기에 이르렀느냐 하니 존중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어제는 내일에 시양이 있으므로 인하여 각기 집에 돌아가게 되므로 서로 술을 권하다가 곧 취해서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였나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기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나 내가 어찌 그대들 네 사람을 갈아치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마는 이제 만약 한번 내쫓기면 비록 나를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헌사가 논청한 것도 나는 꼭 적당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어제의 실수는 오로지 지신사와 동부대원에게 있는 것이니 하나는 행수가 되고 하나는 방장이니 헌사에서 이 두 사람을 논핵하는 것이 역시 가하지 아니한가. 이대는 젊어서 일을 겪지 못한 자인데 다만 당일에 번들었을 뿐이다. 지신사와 동부는 나이도 적은 터가 아니고 또 관예에 많이 단련되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이 옳단 말이냐. 내가 태종 이래로 헌사에서 권례의 사람을 잡아다가 공초받았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듣고서야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하니 존중이 울며 대답하기를 신등의 죄가 실로 깊고 중합니다 하고 항공하여 땀을 흘리며 흘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모두 다 출사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8일 경우 첫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서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양치 등에게 활을 하사하다.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경회루에 입직한 내금이 중의위 별시위 사금 사복 진무 등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는데 양치와 제담지 김효지가 3번 쏘아서 3번 다 마쳤으므로 각기 활 하나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8일 경우 두번째 기사 전총재 조원의 졸기 조원이 경상도 창녕 집에서 졸하였으므로 부의를 보내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9일 신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9일 신미 두번째 기사 대언 등의 실수로 잘못을 다일러 대사원 이지강과 하예하도록 하다. 임금이 대사원 이지강을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여 대언 등의 실수와 잘못을 말해서 다이르고 하예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9일 신미 세번째 기사 종묘 제6실의 사시대항에 행하는 충문과 삭제 상망의 충문 종묘 제6실의 사시대양을 통하여 행하는 충문에 하늘과 땅같이 덮어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지극한 은혜를 갚지 못하였사오며 세월이 옮겨졌사오니 길이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이 맹춘을 당하여 정승으로 제사하는 의식을 올리나이다 하고 삭제, 망제와 철달한 물건을 천신하는 데에 겸하여 통행할 수 있는 충문에 슬프고 사모함이 만극하옵고 정승이 선대를 받들기에 간절하외다. 분명히 계신 듯 하오매 예지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오며 이제 달 초하루 보름 제사를 당하여 겸해서 철따라 나는 물건의 재물을 헌신하나이다 하고 삭제 망제에 겸하여 강모할 것을 고하는 데 통하여 행하는 충문에는 슬프고 사모함이 만극하옵고 재물이 선대를 받드는 데 간절하나이다. 분명히 계신 듯 하오며 예지를 정성스럽게 하와 제사를 올리오며 하물며 강모하옵는 나를 당하오니 자식이 출입할 때에는 부모에게 반드시 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나이다. 박한 재물이 남아 공손히 드리오며 겸하여 달 초하루 보름에 제사를 올리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30일 임신 첫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30일 임신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30일 임신 세번째 기사 편전에서 친히 훈련관의 병서 습독관에게 강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30일 임신 네번째 기사 처녀를 간선하는 정부와 육조에 선언을 하사하다. 지신사 곽준중을 보내어 오늘 의정부에 하사하였다. 정부와 육조가 충청도 경상도의 처녀들을 간선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30일 임신 다섯번째 기사 서부학당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경고를 혁파하고 군기감을 서편으로 옮기다. 예조에서 하기를 학당의 생도들은 성균관 생원이나 생도들의 거제하는 바와 같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는데 지금 새로 서부학당을 자은종의 경고에 설립하였으나 궁벽하게 북부 한 모퉁이 먼 곳에 있어서 학생들이 저속으로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경고의 것을 협파하고 서부의 중앙에 되는 군기감 서편 빈토로 옮겨주면 실로 편하게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8월 30일 임신 여섯번째 기사 경기도 상령 양주에 우박이 내려 벼를 손상시키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1일 계유 첫번째 기사 판 3등 현사 박등년이 황태자의 영유 등사본을 요동에서 가져오다. 평안도 감사 김자지가 개하기를 사신지응 차사원 판 3등 현사 박등년이 요동에서 돌아왔는데 황태자의 영유 한 장을 등사하여 가지고 왔는데 그 유시문에 말하기를 황태자는 명령으로 천하의 문무관은 군민들에게 유시하노라 우려를 생각하건대 대행 황제께 없어 천하의 생명을 위하여 역적인 오랑캐를 토벌하시고 군사를 돌려오시다가 유목천에 이르러 불행히도 7월 18일 빈천하셨사온데 유명의 중외의 신민의 상복 입는 예인은 일체 태조구 황제의 유제에 따르게 하셨으니 천하의 포괄에 모두 다 들어 알게 하노라 하였고 왕현이 가만히 등년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달단과 서로 만나 아록대에서 크게 싸우다 전사하였다고 하고 두목 이영이 말하기를 중용왕이 자청하여 달단을 초유하여 항복하게 하겠다 하고 의가를 호송하여 갔으나 간 향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황제의 행제수가 얼음비가 기와장 같은 것이 내려서 군인이 혹 팔이 부러지고 혹 머리가 부서져 죽고 말도 많이 목이 부러져 죽었으므로 황제가 그것으로 노심하다가 붕하였다고도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1일 개유 두번째 기사 승하한 황제의 상리에 대한 예조의 계문 예조에서 개하기를 지난 7월 18일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곡을 초하루 소복과 흑각대와 오사모로 그에 하시고 초 4일에 승복하시고 초 7일에 복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그에 하는 날로부터 복을 벗으신 나가 조야 제자를 정리하고 형육을 정지하고 음악을 금지하고 도사를 금하고 혼인하고 시집가는 것도 금지하고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게 하소서. 또 상복은 일제 홍무 32년 태조 고황제의 상례에 따라 서울에서 사품 이상, 외방에서는 대소 사신 수령은 최복을 입고 그 나머지 각품이 관리되는 흰옷의 금은 사모에 흑각대로 상례를 마치게 하고 연변의 장수나 군관들은 이 예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대행 황제를 위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그의 하기를 의시와 같이 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대행 황제를 위하여 행하는 그의 의례, 승복 의례, 그림 의례. 대행 황제를 위하여 그의 하는 의주는 전기하여 유사가 골패를 권정전에 설치하되 한가운데 남향으로 한다. 향하는 그 앞에 설치하고 전하의 요기는 남향으로 한다. 향하는 그 앞에 설치하고 전하의 요기는 월대 위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은 종실리와 문무백관의 자리를 전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이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의 뒤에 북향하게 설치하되 서리가 각기 그 뒤에서 배종하게 한다. 종실리와 문무백관이 모두 흰옷에 검은 사모를 쓰고 흑각대를 띠고 근정문 밖으로 나아간다.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흰옷에 오사모와 흑각대 차림으로 자리로 나아가면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 개하기를 신아무개는 말씀드립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대행 황제를 위하여 거에 하시옵소서 한다. 통례문이 종실리와 문무백관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요기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국궁 배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사배하고 나며 통천이 청하기를 국궁 배라고 하면 정실이야 문무백관이 모두 사배한다. 판통내가 곡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하기를 15번 소리를 낸다. 통천이 곡하라고 청하면 종실이야 문무백관이 모두 곡하기를 15번 소리를 올린다. 판통내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천이 청하기를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하면 종실이야 문무백관이 모두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사배한다. 통천이 사배하라 창하면 종실이야 문무백관이 모두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예식이 끝났다고 개하고 통천이 예식이 끝났다고 창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통례문이 종실이야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고 성복하는 의주는 전기하여 유사가 골패를 권전전에 설치하되 한가운데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향하는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요기는 월대 위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통례문이 종실리와 문무백관의 자리를 전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으로 하되 중심 머리가 되게 하고 관이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반 서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각기 그 뒤에 배종하게 한다. 종실리와 문무백관이 모두 최복을 입고 근정문 밖으로 나아가고 전하께서는 사정전에 나와 자리에 나아가면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 앉아 개하기를 신아무개는 말씀드립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대행 황제를 위하여 성복하소서 하면 상의원에서 최복을 올린다. 전하께서 흰옷을 벗고 최복을 입는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요기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사배한다. 통천이 청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종실이와 문무백관이 모두 사배한다. 판통내가 곡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하기를 15번 소리를 올린다. 통천이 곡하라 청하면 종실이와 문무백관이 모두 곡하기를 15번 소리를 올린다. 판통내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그 전하에게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청하기를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하면 종실이야 문무백관이 모두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예식이 끝났다고 계하고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청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동래문이 종실이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그림하는 의주는 승복한 뒤부터 복을 벗을 때까지 매일 아침에 유사히 골패를 건정전에 설치하되 한가운데 남양하에 설치하고 향하는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오기를 월대 위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백관의 자리는 전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으로 하여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이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의 자리를 둘을 동반 서반 뒤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서리가 각기 그 뒤에 배종하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여기에 나아가 북향하에 쓰게 하고 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사배한다. 통찬이 사배하라 창하면 종실이와 문무백관도 모두 사배한다. 판통내가 곡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하기를 15번 소리를 올린다. 통찬이 곡하라 창하면 종실이와 문무백관이 모두 곡하여 15번 소리를 울린다. 판통내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창하면 종실이와 문무백관이 모두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예식이 끝났다고 계하고 통찬이 예식이 끝났다고 창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고 복을 벗는 의주는 위의 의주와 같은데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최복을 벗고 종실이와는 밖으로 나가서 최복을 벗는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9월 1일 개유 5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가 승하함으로 각도의 처녀와 하자를 돌려보내도록 명하다. 모두 역마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9월 2일 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상복을 3일 만에 벗지 않고 27일의 제도를 실행하다. 임금이 지신사 광존중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태조 황제의 유조에 천하 시민은 상복을 입은 지 사흘 만에 벗으라 하신 것은 그것이 주현의 인민을 위하여 말한 것이요 조정에서 반드시 그와 같이 아니하리라. 군신의 의리가 지극히 무거운 것이라. 대행 황제의 상복을 나는 차마 사흘 만에 벗지 못하겠고 또 고려의 외정에서는 여골의 제도를 행하였지만 궁중에서는 3년상을 실행하였으니 이제 여러 신하들이 3일 만에 벗지만 난 3일 후에 곤도로 흰옷을 입고 정사를 보다가 27일에 이르러 길복을 입을 것이니 건신들도 역시 마땅히 27일에 벗게 하되 영의정 유정현 성산부원군 이직 좌의정 이원 우의정 유관 대제학 병계랑 병조판서 조말생 이조판서 허조 예조판서 신상 참판 이명덕관경 의논하게 하게 아래라 하니 허조 신상 명덕 등이 의논하여 올려 말하기를 조상의 교지가 모두 옳습니다 하고 유정현 이직 이원 유관 병계랑 조말생 등은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27일에 벗는다는 것은 그것이 예전의 예문이요 또 전하께서 인군을 위하시는 정성이 매우 두터우시나 그러나 태조 고 황제의 유조에 천하 시민이 3일 만에 복을 벗으라 하였고 지금 대행 황제 유조에서도 역시 말씀하기를 중의 시민이 상복을 벗는 예의는 한결같이 고 황제의 유제에 따르라 하였으니 시왕의 제도는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연 등의 의견을 옳게 여겼으나 끝내 27의 제도를 실행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9월 2일 갑술 두번째 기사 사직 김유나 사직 김오지를 구리 생산 고우를 순행하여 채취 시험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직 김유나를 전라도 경상도에 보내고 사직 김유지를 황해도 평안도로 보내어 구리가 생산되는 각 고우를 순행하여 채취하여 시험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3일 올해 첫번째 기사 대행 황제를 위한 상복을 문공갈의 참추의 제도에 의하여 제조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번에 조상께서 대행 황제를 위한 상복을 문공갈의 참추의 제도에 의하여 제조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북경 대구를 바라보며 절하고 곡하다. 임금이 대행 황제를 위하여 참초를 입고 문무 군신 사품 이상은 자최를 입고 북경의 대구를 바라보고 절하고 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외변에 대비해 전라도 내의 나강군의 토성을 넓게 쌓게 하다. 전라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도내의 나강군의 토성이 낮고 작아서 만약 외변이 있다면 보존해 지키기 어려우니 돌을 섞어서 예틀을 좀 넓혀서 성을 쌓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행 황제의 제문을 후백지에 서서 표전을 봉하는 예의에 따라 하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대행 황제를 위하여 향을 올리는 제문은 길고 넓은 후백지에 서서 표전을 봉해 싸는 예에 따라 금으로 그린 누른 삐까의 통과 금으로 그린 누른 초단과 겹보를 쓸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신하를 영술하고 대구를 향하여 네 번 절하고 곡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귀하한 여진 이을 어취 목과 을헌 등에게 가사 의복 안장갖춘말을 주다. 노비와 양식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영술하고 대구를 향하여 절하고 곡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왕이 상복을 벗고 근신과 더불어 흰옷을 입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입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영술하고 대구를 향하여 네 번 절하고 곡하고 상복을 벗었다. 임금이 근신과 더불어 흰옷을 입고 검은 사모를 쓰고 헛각대를 띠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입었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직 유중현 한검 최이 조읍 이교 신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직으로 영의정을 삼고 유중현으로 연돈영을 한금으로 연돈영 치사를 최1호 판우군도 총재부사를 조후부로 중군도 총재를 이교를 중군 총재를 신계로 판진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영락 21년 6월을 내 법을 정하기 전에 관직을 임명한 자의 제수에 대해 전지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영락 21년 6월에 법을 정하기 전에 이미 유수부에서 정사푼 소윤을 부주목에 정오푼 판관을 제수 임명하였던 자는 기한이 차서 서울관직을 제수 임명할 때 첫 번 제수한 달수와 날짜를 계산하여 다른 예에 따라 품을 올려서 제수 임명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세자 좌우 정자 각 일명 좌우 부정자 각 이명을 더 설정하여 시직의 위에 두다. 이조에서 하기를 세자 좌우 정자 각 일명 좌우 부정자 이명을 더 설정하여 시직 위에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대행 황제의 발상 후 27일 이전에는 조회와 연회와 풍악 쓰는 것을 금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양민을 유괴한 막장을 벌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박송을 차명에 처하다. 형제에서 하기를 전라도 순천 호장 임돈의 호비 막장이 나간에 사는 서의의 젖먹이를 훔쳐다 기름으로 임돈이 말하기를 양민을 종이 되게 할 수 없다 하고 막장의 아비 박송에게 명령하여 그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더니 박송이 업고 가다가 종로에서 바위돌 사이에 버리고 돌로 눌러 죽였으니 유례 안찰하건대 막장은 꾀를 내어서 양민을 유괴하였으니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하고 박송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니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7일 기묘 7번째 기사 9월 하순에 동서반의 풍관 성중 애마 당번 갑사의 방패 등을 모아 예열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편안할 때 위태한 것을 잊지 아니함은 군국의 건무인데 크게 사열하는 법을 이미 전일에 자세하게 정하라는 교지를 받아 싸우니 청컨대 이번 9월 하순에 길한 날을 택하여 동서반 각 풍관과 성중 애마와 당번갑사의 방패와 토지를 받은 패와 받지 않은 패와 당번 시위별 패를 모두 모아서 대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8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8일 경진 두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감사가 좋은 도를 선택하여 잘 제조한 석등잔을 진상하다. 전지하기를 평안도 함길도 감사가 진언하는 석등장은 품질이 좋은 도를 선택하여 정밀하게 제조하여 진상해 올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8일 경진 세번째 기사 화장사를 혁파하니 저기할 때 하사한 전지를 흥교사에 하급하다. 순평군 이군생이 말씀을 올리기를 인덕전이 저기하실 때 원당인 화장사에 하사해 주신 전지 200개를 승하하신 후에 100개를 나눠 후릉 제궁 흥교사에 옮겨주셨사온데 이제 화장사를 혁파하게 되었사온즉 그 나머지 200개는 아울러 흥교사에 하급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령하여 상언한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8일 경진 네번째 기사 명나라에 진언할 종이와 개짝을 평양에 손상되지 않게 잘 보관시키다. 전지하기를 평안도 감사가 전날에 올려보낸 명나라에 진언할 종이와 개짝은 모두 평양의 깨끗한 방에 단단히 저장해 두어 더럽히거나 손상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8일 경진 다섯번째 기사 경상도 합천의 죄수 고음룡을 목배다. 형조에서 개하여 살인 강도 질한 종 고음룡을 목배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9일 신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9일 신사 두번째 기사 중국에 진언할 종이를 가져갈 공조참이 박간이 평안도 안정역에서 돌아오다. 중국에 진언할 종이를 가지고 갈 내진관 공조참이 박간이 가다가 평안도 안정역에서 돌아왔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9일 신사 세번째 기사 공조 지인에게 공장 김독대를 영술하고 납과 철의 산지에서 노감석을 찾게 하다. 공조에서 개하기를 본조의 지인을 시켜 공장 김독대를 영술하고 납과 철의 산지인 평안도의 태천, 가산, 성천, 은천과 황해도의 해주, 국산, 서흥, 수안, 강원도의 금성, 경상도의 김해, 창원, 대구, 안동, 경내의 춘양, 충청도 서산 등 각 고을에 노감석을 찾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9일 신사 네번째 기사 연동령 치사 안천보에게 과전 70개를 더 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9일 신사 다섯번째 기사 제주 도안무사가 국립목장의 거세한 말 300비를 진상해 올리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9일 신사 여섯번째 기사 평안도 강동의 죄수 왕모지를 목배다. 형조에서 개하여 명하강도 왕모지를 목배했으니 평안도 강도의 죄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9월 10일 이모 첫번째 기사 대행 황제에게 예물을 진의하는 표문과 향을 올리는 제문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영술하고 흰옷과 오사 모아 헛각대 차림으로 진입하여 진향 제문을 보냈는데 풍악은 진설하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진향사 최이와 진위사 안순에게 각기 면백포 겹옷 한 벌과 앞두록 면주 핫옷과 한 벌과 모관과 신을 하사하였다. 그 준의하는 표문에 말하기를 공경이 생각하건대 대행 황제께서 봉서하셨으니 황제
폐하의 애통이 간절하시고 지극하시리다. 신 아무래는 그윽히 생각하건대 하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사 선어가 하늘에 오르셨으니 부음이 하루아침에 발표되며 슬픔이 천하에 얽혔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면 황제 폐하께 없은 사모하심이 만극하시어 성스러운 심정을 참기 어려우실 것이오나 원컨대 슬프신 생각을 억누르시고 상복의 제도에 넘치지 마옵소서. 신은 애통하고 슬퍼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와 삼가 표를 받들어 위로하는 말씀을 진술하여 아뢰나이다 하고 향을 올리는 제문에 말하기를 삼가 배신 판 우군도 총재부사 최일을 보내어 청작과 태뢰의 재물을 받들어 감히 대행 황제의 신이 앞에 밝게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태조께 없어 만방을 통일하시고 순이 요를 협찬한 것처럼 큰 은수가 더욱 드러나서 문덕과 무공이 해외까지 입혀져 해와 달이 비치는 곳에서 조공하지 않는 곳이 없었으므로 20년 은에 세상 안이 편안하고 평화로웠나이다. 저희 선두 때부터 특별하신 은총의 영광을 입어싸었고 신의 몸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알처럼 품어주심을 입어싸운데 들것만치라도 보답할까 생각하와 하늘같이 만극하온지라 밝고 밝으신의 중성은 하늘의 해가 아시옵더니 어찌 떳하였으리까. 하룻밤 사이에 국상이 났을 줄이야. 몸이 동쪽 번국에 매어 있어 직접 가서 곡할 수 없으므로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과 간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듯 하외다. 감히 슬픈 생각을 엮어서 멀리 비박한 것을 올리오니 명명하게 위에 계신지라 강림하시어 험량하소서 하였다. 예물은 104등리의 중량이 200냥 중이요 백세 저포 100필과 흑세 마포가 100필이었다. 세종실록 25군 세종 6년 9월 10일 이모 두번째 기사 큰 사의를 할 때 쓰는 길을 군기감을 시켜 조작하여 수송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큰 사의를 할 때에 좌우상과 중위와 중소에 소용되는 28수기 2개와 12신장기 2개와 큰기 2개와 중기 12개와 작은기 8개를 군기감에 시켜 조작하여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